네, 간밤 뉴욕 증시 기록적인 폭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프닝에서 대략 말씀해 주셨듯이 나스닥 지수가 거의 5% 가까이 종가 기준으로 폭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다우 지수 전장 대비 3.12% 폭락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전장 대비 3.56% 급락 마감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는 이제 전장 대비 4.99% 폭락 마감을 하면서 전일 있었던 랠리를 그대로 되돌리고 그 이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3대 지수가 낙폭을 조금 회복한 수준인데요. 나스닥 지수는 오늘 장중에 6%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지수는 각각 장중에 4% 그리고 4.5%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2020년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S&P 500 지수 경우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부진한 하루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로 설명해서 최악의 패닉셀로 이제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심한 변동성과 롤러코스터 장세가 나타났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왜 오늘 주가가 이렇게 크게 떨어졌나라는 질문일 텐데요. 이제 워낙 어제 이제 장 막판에 파월 의장의 기자 간담회 이후에 주가가 급격하게 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일종의 오버슈팅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대로 그 오버슈팅을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버슈팅을 되돌린 거에 이어서 더 큰 폭락을 한 이유는 이런 변동성이 주가가 하락을 많이 하면서 변동성이 더 증폭되는 어떤 악순환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장 막판이 될수록 오후장 들어서 3대 주가가 이제 나스닥 지수 6% 넘게 폭락을 하면서 이제 자동 매매와 같은 그런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따른 어떤 급격한 매도세도 이제 촉발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시장 심리 전체가 패닉으로 치닫게 되고 또 더불어서 이런 자동 매매 등의 여파가 발생이 되면서 이런 엄청난 폭락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워낙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저도 이제 많이 알아봤는데요. 이런 월가에서조차도 지금 오늘의 장을 어떤 패닉셀 그리고 급등에 대한 되돌림 그리고 오늘 하루만으로도 발생한 전형적인 오버슈팅 장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나온 이슈라든지 어떤 매크로적인 뉴스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엄청난 이런 폭락세가 촉발이 된 이런 흐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제 어제 워낙 급등폭이 컸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제 급등폭이 컸기 때문에 하루에 물론 이렇게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주가 지수를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폭이 크지 않다는 거에 이제 조금 위안을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이번 일주일 동안 아직 일거리일이 남아있긴 하지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지금 보면은 1.7% 하락한 수준입니다. 어제 급등폭이 컸기 때문에 이제 오늘 또 폭락한 폭이 큰 것처럼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것이고요. 다우와 이제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한 주로 봐서는 0.2% 정도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2020년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진 수준인데요. 지금 나스닥 지수가 하루에 이제 폭락한 것을 이제 최근 통계를 좀 모아놓은 자료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장중 저가 기준으로 6.03% 폭락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지금 2020년 3월 9일 이후에 가장 큰 하루 낙폭입니다. 2020년 3월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적점이 발생했었던 이제 세계 증시가 마진콜 우려로 폭락을 했었던 당시인데요. 그 이후로 이제 가장 큰 폭의 하루 낙폭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뉴욕 증시에서 엄청나게 변동성이 증폭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월가에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 샤워실의 바보, 뭐 이런 fool in the shower 이런 말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샤워를 할 때 이렇게 물 온도를 너무 덥게 했다가 너무 뜨겁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서 너무 놀랬다가 너무 더 뜨거워서 그걸 또 반대로 급격하게 너무 돌려서 이제 너무 차갑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샤워실의 바보라는 표현인데요. 지금 증시 상황을 딱 이렇게 빗대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는 이제 파월 의장이 분명히 75bp 금리 인상을
하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조금 지나치게 이것에 대해서 환호를 했던 것 같고요. 그것을 이제 지나치게 환호를 하면서 어제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그 반작용으로 오늘은 좀 급격한 언더슈팅이 나온 이런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오늘 시장 급락이 더 이제 좀 무서웠던 이유는 이제 월가가 이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제 월가 공포 지수인 빅스 지수가 지금 오늘 25%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 마감 무렵에는 31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지금 빅스가 3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에서 나스닥이 6% 폭락을 했다는 것이 어쩌면 이제 빅스가 더 올라갈수록 나스닥 지수가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조금 불러일으키는 요인이고요. 또 역시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도 오늘 이제 32선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감 기준에 극도의 공포까지는 아직 가지 않은 수준인데요. 이런 점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좀 증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이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록적인 폭락세를 기록을 한 만큼 이제 월가에서도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말을 이제 종합을 해서 CNBC가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지금 폭락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장기적인 이런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전문가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하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가격이라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6% 이상 폭락을 했다는 것은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확실한 어떤 하향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으며 S&P 500 지수도 이에 발을 맞춰서 약세장으로 진입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전문가인데요.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 전문가 같은 경우는 지금의 이런 급격한 매도세를 단순히 어떤 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해서 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는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necessarily retail people, 그러니까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시장 전체에 굉장히 강한 heavy pressure, 아주 강한 이런 매도 압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관이라든지 이런 펀드 등에서 동시다발적인 굉장한 매도세가 지금 시장에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것인데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좀 신기한 게 이제 그 시장 자체적으로 어떤 탄력을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알고리즘 매매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이런 하향이 촉발이 되게 되면 무섭게 이제 또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부진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전문가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최근 몇 주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한테 이제 뭐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본인은 이제 매수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시장 전체가 이제 심리가 둔화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런 설명도 있었는데요. 이제 시장이 어제 너무 이제 과도하게 랠리를 연장을 한 것 같다. 그럼 과도하게 좀 해피했었던 것 같고 오늘 우리는 좀 리얼리티 체크라고 표현을 하면서 오늘 이제 현실을 조금 직면을 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급격한 급락세, 패닉 장세에서 이런 손절을 하는 것에 대한 경계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런 멘트도 나왔는데요. Everything's looking terrible. 모든 것이 너무 이제 끔찍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Let's just sell everything. 모든 거를 이제 매도하자 이런 심리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그것은 이제 losing out, 이제
수익률을 잃는 것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패닉 장세에 이제 매도를 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투자 방법이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주가 자체가 어제는 또 폭등을 했었고 오늘 폭락하는 장세이고 또 변동성이 엄청나게 치솟은 상태에서 주가가 또 언제 반등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손절을 하는 것이 조금 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제기가 됐습니다. 네, 또 다른 전문가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오늘과 같은 움직임은 이제 자기한테 어떤 2008년 금융위기에 있었던 엄청난 미친 상황을 좀 상기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지금의 상황은 금융위기의 어떤 매크로 여건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하락장이 펼쳐졌지만 그것이 어떤 경제 전반적인 매크로적인 이슈에 의해서 촉발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하지만 오늘 같은 움직임은 굉장히 지금 특수한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어제 빅스가 이제 단 25 수준이었기 때문에 오늘 폭락이 더욱더 너무나도 지금 놀라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이런 전망 얘기도 나왔는데요. 지금 알고리즘 매매에 따라서 오늘 주가의 폭락이 이제 발생을 했다라는 분석을 나왔습니다. 이런 알고리즘 매매라는 것이 이제 매도가 매도를 촉발하는 상황, 그리고 주가 하락이 더 큰 폭락을 촉발하는 상황이 오늘 이제 발생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너무 많이 큰 폭으로 내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오히려 자기는 excited 되고 있다. 너무 지금 좀 기분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은 종목의 주가 PE가 굉장히 좀 싼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주가가 폭락을 했지만 이제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이 더 매력적인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전 업종이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자율 소비재 섹터가 6% 가까이 폭락을 했고요. 기술 통신 업종 역시 4%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금융 역시 3%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 80%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오늘 빅테크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모두 일제히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S&P 500 웹이 거의 지금 피바다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 지금 오늘 5.57% 하락 마감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4.3% 하락 마감했습니다. 구글 모5사 알파벳 4.75% 하락했고 메타 플랫폼스 6.7%, 아마존 7.5%, 테슬라는 무려 8.3% 폭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다우를 구성하고 있는 세일스포스가 6.3% 하락을 했고요.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전자상거래 업체 업종들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엣지 같은 경우 오늘 가이던스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가이던스를 하향한 여파로 16% 급락 마감을 했고 이베이 역시 12% 급락을 마감을 했습니다. 캐나다 전자상거래 업체인 쇼피파이 같은 경우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14.91% 폭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올해 이제 계속해서 조금 부진했던 주식 시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었던 종목마저도 오늘의 폭락세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쉐브론과 코카콜라, 듀크 같은 종목은 올해 연간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이 세 종목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오늘 이런 피바다에서 살아남은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트위터입니다. 오늘 트위터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인수 관련된 또 다른 소식이 나오면서 2.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증시 폭락으로 이제 금융시장 전반에 극도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소환이 됐습니다. 오늘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시장도 이에 맞춰서 다 움직였는데요. 오늘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3.1%를 돌파를 했습니다.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국채 금리 지금 엄청나게 오른 수준이고요. 또 이제 외환시장에서도 안전 선호 심리가 이제 발현이 됐습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재개를 했고요. 달러화 같은 경우 어제는 이제 파월 의장의 간담회 이후에 간담회도 있었고 여러 그 연준에 대한
선반영 이슈로 인해서 어제는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다시 강세를 재개를 했습니다. 달러화 지수가 다시 103 선으로 올랐고요. 지금 달러 지수는 거의 20년 만에 최고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귀금속 시장에서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재현이 되었는데요. 금 가격이 오늘 장중에 온스당 $1,900 이상으로 상승을 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가상화폐 시장도 주가 폭락에 따른 이런 위험 회피 심리를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장중에 9% 이상 하락하면서 $36,000대까지 밀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에 급격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제 소환이 된 모습입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너무나도 위축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최악의 뉴스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최악의 상황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제 주식이 다시 반등을 하고 이제 상승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는 라는 질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런 엄청난 시장의 약세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 있어서 엄청 굉장히 강력한 이런 매수세가 이제 발현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일종의 캐탈리스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주가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고 또 투자 심리가 너무나도 이제 위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를 다시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촉발제가 필요한데요. 이거 어떤 게 이런 촉발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연준이 키를 쥐고 있는 것인데요. 연준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긴축적일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어떤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어제 파월 의장이 75bp 인상 가능성은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동시에 50bp 금리 인상을 couple of times 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걸 이제 어제 시장은 무시를 했었던 거고요. 어쨌든 이 긴축이 50bp 최소 2번 이상 더 진행을 될 것이라는 점이 지금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연준이 이렇게 긴축의 고삐를 강하게 죄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이런 캐탈리스트가 어떤 촉매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경제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든지 혹은 인플레가 고점을 찍었다는 그런 증거가 이제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이제 뉴욕 시간으로 내일이고요. 이제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이 되는데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4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고용 지표 같은 경우 연준이 물가와 함께 연준이 정책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고용 지표입니다. 지금 4월 비농업 고용 신규 고용은 다소 이제 전월에 비해서 조금 위축이 됐을 것으로 월가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 2월에 굉장히 이제 고용이 호조를 보였다가 3월에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지금 4월에는 3월보다도 조금 더 안 좋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월가의 예상대로 이제 고용이 조금 안 좋게 나온다면 연준이 이제 긴축의 속도에 조금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좀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월가 예상치 역시 지금 여전히 고용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월보다는 안 좋지만 이제 시장 자체가 호조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나오는 지표를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정말 시장이 너무나도 변동성을 보이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월가에 있는 구루들의 말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오마하에서 열렸던 이제 워렌 버핏의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제 시장에 수십 년간 있었던 이제 거의 100살이 다 돼가죠. 이제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 시장은 정말 예측할 수 없고 우리는 미래를 지금 예측을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내일 오를 것인지 내일 떨어질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업의 펀더멘털 가치에 집중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제 원론적인 얘기지만요. 지금처럼 정말 하루 걸러 하루 심리가 급변하고 예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성이 증폭하는 장세에서는 한번 유념해서 생각해 봐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서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을 이전에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또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머스크 CEO는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한 개인적인 펀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제 20명에 달하는 공동 투자자를 모집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동 투자자에는 오라클의 설립자 레리 앨리슨이 포함되어 있고요. 피델리티 그리고 카타르 국부펀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이들이 이제 20명 정도가 71억 달러의 규모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이제 이것이 테슬라 주가에 약간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71억 달러의 자금을 추가적으로 secure를 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기존에 예정을 하고 있었던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한 마진론이 결국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테슬라 주식에는 이제 호재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또 다른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테슬라가 또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트위터 인수가 종료되면 일론 머스크 CEO가 한시적으로 이제 몇 달 동안 트위터의 임시 CEO를 맡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좀 테슬라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크게 걱정을 할 이슈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제 외신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가 트위터를 위한 새로운 CEO를 이제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 그 신원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 나온 것 중에 이제 가장 좀 시장에 영향이 있었다고 볼 것이 미국의 1분기 생산성 관련 지표인데요. 미국의 1분기 생산성 관련 지표가 이제 7.5% 감소하면서 무려 1947년 이후 최악의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생산성이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고, 첫 번째로 노동력이 부족하고,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노동의 비용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단위 노동 비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단위 노동 비용 역시 11.6% 급등을 하면서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진행되는 것 중에 좀 주요한 요인이 임금 상승에 따른 그런 인플레인데요. 역시 이제 생산성에도 결국 영향을 아주 크게 미친 모습입니다. 네, 이외에 이제 내일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오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달 4월 30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19,000명 감소한 20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면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는 실업을 한 사람이 줄어들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월스트리트가 예상한 전문가 예상치가 18만 2천 명이었습니다. 월가에서는 약 18만 2천 명이 실업보험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높은 수준인 20만 명이 실업보험을 청구하면서 고용지표 측면에서도 조금 부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원유 시장에서도 네, 뉴스 하나 나왔는데요. 오펙 플러스가 이제 원유 증산을 얼마나 할지에 대해서 합의를 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이제 6월에도 하루에 43만 2천 배럴 증산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존의 증산량에 비해서 크게 높지가 않은 수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유럽연합이 지금 러시아에 대한 원유 차단 제재를 이제 계획하는 것을 밝혔고 또 유럽연합 밝힌 것은 아니고 아직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유럽연합마저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는 와중에 이렇게 원유 증산량도 이제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나오면서 유가에 상승 압력을 미쳤습니다. 오늘 WTI 미국 유가 가격이 소폭 오르면서 이제 108달러대에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는 110달러대보다도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지난 2월에 시장의 극도의 변동성을 지난 3월에 시장의 변동성을 촉발한 요인이 이런 유가 급등이었다는 점에서 이것도 조금 눈여겨봐야 할 이슈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연준에 이어서 영국에서도 금리 소식이 나왔는데요. 영란은행이 오늘 금리를 25p 인상을 하면서 기준금리를 1%로 올렸습니다. 또 동시에 눈여겨봐야 될 것이 영국 잉글랜드 은행이 영국 경제에 대해서 한 전망인데요. 올해 인플레이션이 무려 10%로 치솟고 내년에 영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조금 부정적인 소식으로 해석이 됩니다.